네, 반갑습니다. 전기누리 이동근입니다. 오늘은 6장 삼상교류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회로 이론 파트 이제 거의 핵심 무거운 내용들은 많이 지나갔고 쭉 여기도 중요한 내용이긴 하네요. 네, 가보겠습니다. 6장은 삼상교류회로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 단상교류회로였어요. 요거랑 이제 구분해서 이제 단상보다 레벨업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상교류회로입니다. 전체 과목 개요 한번 짚고 갈게요. 전체 총 4가지 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일단 저희 교재 6-3 Y델타 등가 변환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여기는 하지 마세요. 여기는 기사급입니다. 기사급. 여기를 정말 교재에 있는 대로 막 증명을 다 하고 하는 건 기사급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과감하게 스킵을 할 겁니다. 물론 여기에 핵심 내용이 아무것도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핵심 내용이 하나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제가 문제 풀이 때 그때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경 쓸 필요가 크게 없다. 그다음 6-4 삼상전력 측정법이라고 해서 특수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것도 상세하게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 첫 번째 6-1과 6-2에 아무래도 체중을 더 실어주시면 되겠다. 괜찮죠? 요거 2개 개념 가겠습니다. 첫 번째 갑니다. 개요부터 갑니다. 삼상교류의 발생 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건 그냥 그림 복잡한 건 그냥 일부러 복잡한 거 쓴 거고요.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겁니다. 일단 용어부터 보고 갑시다. 삼상교류의 발생 원리라고 되어 있고요. 교류는 교류인데 앞에 삼상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삼상이 뭔지 한번 잘 파악하고 갑시다. 일단 첫 번째 발전기 파동의 모양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 교재에 있는 그림이랑 같은 겁니다. 여기에 지금 자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도체가 있어요. 도체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도체가 자석 안에서 회전을 해서 움직입니다. 자석 안에 있는 도체가 움직이면 거기서 유도기전력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발전기의 원리로 생기는 유도기전력은 사인 함수의 모양일 테니까요. 여기 있는 A 도체에 의해 생기는 교류의 파형은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런 모양,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렇게. 근데 발전기에다가 이게 전선을 하나만 놓기는 너무 아깝죠. 그러니까 얘랑 총 3개를 넣을 건데 원 전체에다가 3개를 넣을 거니까 원 한 바퀴 360도 3개로 쪼개서 각각 120도, 120도, 120도 해서 넣으면 이쁘게 딱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도선을 A도선, B도선, C도선에서 3개를 집어넣을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전기가 만들어져요. A도 전기를 만들고 B도 전기를 만들고 C도 전기를 만듭니다. 그랬더니 각각의 A, B, C가 다 같이 이런 파형을 만들어내더라라는 겁니다. 이 파형을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 여기 A 파동의 모양과 B 파동의 모양과 C 파동의 모양은 다 어때요? 다 똑같아요. 왜요? 한 개 같은 발전기 안에 들어있으니까 들어오는 자기장의 양 똑같을 거고요. 도선의 길이 똑같을 거고요. 회전하는 속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만들어내는 전기의 크기 자체는 똑같은 거예요. 다만 얘네는 뭐가 차이나요? 다시 갑시다. 크기 똑같죠? 그다음 주파수, 파동 걸리는 시간 다 똑같죠? 네. 그럼 교류식으로 확인해 볼게요. 그럼 얘네는 뭐가 다른가 살펴봤더니 얘네가 파동이 출발하는 위치가 다른 거예요. 출발하는 위치가. 파동이 출발하는 위치. 이게 뭐였어요? 지난 교류 기본식에서 배웠던 교류의 위상이죠. 위상. 따라서 A, B, C는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뭐만 다른 거? 위상만 바뀌어 있는 거. 위상만 다른 겁니다. 이걸 수식으로 확인합시다. 첫 번째, A 도체에서 생산된 VA라는 교류 전기입니다. A라는 교류 전기 봤더니 크기 VM이고요. 사인 당연히 정연파죠. 오메가 T고요. 얘는 위상이 얼마예요? 0도예요. 0도. 얘가 기준이다. 시작점이다. 이런 의미죠. 이번엔 B를 봅니다. B 보니까 VBT예요. B 도체에서 생긴 교류 전기입니다. 교류 전압. 그럼 얘도 크기 VM 똑같고요. 사인 똑같고요. 오메가 똑같고요. 대신 얘는 뭐예요? 120도 위상이 120도란 얘기죠. 무슨 소리? 얘는 A보다 120도 앞서 있다. 이런 얘기죠. 마지막 C를 봅시다. 마찬가지. C번 도체에 의해 생긴 교류 전압입니다. 마찬가지 크기 VM 사인이고요. 오메가 T 똑같고요. 얘는 어때요? 위상이 플러스 240도죠. 따라서 위상이 딱 이쁘게 나눠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딱 어때요? 0, 120이니까 차이 120. 그다음에 120, 240이니까 차이 얼마? 120. 이렇게 딱 이쁘게 나눠져 있다. 각상의 위상차가 120도씩 나눠져 있구나라는 겁니다. 다시 그림을 보시면 삼상교류라 그랬어요.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건요. 상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각각의 파동 하나씩을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
요 파동들 하나하나를 다 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상이니까 요 파동 몇 개가 이렇게 꼬이는 모양이다. 파동 세 가지가 한 번에 꼬여서 지나가는 모양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상을 해석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상은 영어로 페이지라고 해요. 페이지. 네, 상이라고 하면서 삼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삼상교류 개념 이해되셨죠? 이런 거고요. 사실은 삼상교류가 삼상교류가 얘네 크기가 무조건 같고 주파수 같고 위상이 깔끔하게 120씩 떨어져야 되느냐 그런 보장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입장에서 가장 깔끔한 게 뭐예요? 크기 다 똑같고 주파수 똑같고 위상만 깔끔하게 120 차이 나면 요건 되게 이쁜 케이스죠? 네. 모양이 이쁘다 혹은 밸런스가 잘 맞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놈들 뭐라고 하냐? 평형 또는 대칭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형 삼상, 대칭 삼상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됐죠? 모양이 이쁘잖아요. 케이스가 딱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평형이라고 하고요. 요걸 벡터적으로 표시할게요. 벡터라는 건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요 표현은 그냥 특별한 증명 없이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VA하고 벡터 표시 있어요. 따라서 A 도체에 의한 전압 벡터, B 도체에 의한 전압 벡터, C 도체에 의한 전압 벡터입니다. 크기와 방향을 따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네 셋을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얘는 0이 나옵니다. 요건 다시 여기서 살펴볼게요. 아까 도체 A, B, C가 있었죠? 그러면 얘가 A 도체에 의한 전압 VA고요. 그다음에 얘가 C 도체에 의한 VC고요. 얘가 B 도체에 의한 VB입니다. 네, 벡터라는 건요. 크기와 방향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표현할게요. 여기 가운데 어떤 공이 있어요. 공 아니면 리본 묶은 게 있어요. A는 지금 이 방향으로 얘를 공을 당기고 있고요. B는 이렇게 당기고 있고요. C는 이렇게 당기고 있어요. 그럼 따라서 만약에 A, B, C 세 가지가 힘의 크기가 다 똑같고 얘네가 이쁘게 120도, 120도, 120도 딱 떨어져 있다면 어때요? 밸런스가 딱 맞죠? 가운데 점이 움직여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네, 점이 안 움직인다? 네, 값이 0이나 이런 뜻이에요. 이게 벡터 표현입니다. 다시 엄밀히 말하면 삼상교류는 평형 삼상이 있고 평형 대칭 같은 말이에요. 평형 삼상이 있고 평형이 아닌 삼상이 있어요. 평형이 아니다, 아니 불자를 써서 불평형 혹은 비대칭 삼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밸런스가 이쁘게 만든 요놈이 해석하기 쉽겠어요? 아니면 밸런스가 안 맞게 막 이상하게 찌그러져 있는 이런 놈들이 해석이 쉽겠어요? 뭐가 더 해석이 쉽겠어요? 당연히 밸런스가 이쁘게 맞는 게 해석이 쉽겠죠? 저희 기능사 수준에서는 평형만 취급합니다. 평형이랑 대칭만 취급해요. 앞으로 여러분이 기사산업계사 더 레벨업을 하시려면 그때는 불평형까지 따져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일단 특별한 얘기 없으면 다 평형이다, 대칭이다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가끔 평형이 뭐냐, 대칭이 뭐냐라고 물으시면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네, 세 개의 상의 벡터 합이 제로다, 딱 밸런스가 이쁘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플하게 교류의 원리에 대해 정리했어요. 항상. 두 번째, 삼상 교류를 왜 쓰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얘는 사실 뭐 그렇게 시험에 나올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알고는 계십시다. 삼상 교류를 왜 쓰느냐. 첫 번째, 회전자계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회전자계가 뭔지 확인해 봐야겠죠?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기기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이고요. 회전자계 말 그대로 자기장인데 어떤 모양? 얘가 회전하는 모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 볼게요. 여기 지금 전류가 요 기호예요. 동그라미 점 찍은 거, 동그라미 X 표시인 거, 전류가 튀어나가는 거, 뚫고 들어가는 거, 요겁니다. 요 기호에 따라 보시면 화살표가 요렇게 되어 있죠? 따라서 어떻게 된다? 교류파가 쭉 들어오고 나가면 딱히 그 물건 자체가 움직이는 건 없어요. 전기가 알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안에 자기장이 이렇게 똑똑똑똑 도는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회전자기입니다. 왜 회전자기를 얻는 게 중요하게 해요? 뭔가 회전한다? 자기장이 회전한다? 그럼 여기에다가 전선, 도체를 딱 갖다 놓으면 얘도 자기장을 따라서 같이 돌아가겠네요. 네, 유도 전동기를 쓸 때 전동기의 원리로 사용할 거니까 회전자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됐죠? 삼상교류를 왜 쓴다?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 이건 기기 입장에서 회전자기를 만들어서 모터를 만들 수가 있다. 쉽게 모터를 쓸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참고 단상교류는 교번자기를 만들거든요. 교번이라는 건 번갈아 왔다 갔다 너 한 번 나 한 번 퐁당퐁당 이게 그게 교번자기입니다. 교번자기 자체로는 모터를 회전시킬 수는 없어요. 요거 단독으로는 요거 그냥 참고만 하고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 있는 그림들은 다 교재에 있으니까 교재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갑시다. 대칭 삼상교류. 제가 굳이 대칭이라고 용어를 적어놨습니다. 대칭, 평형 같은 말이라 그랬고요. 근데 저희 기능사 수준에서는 특별한 얘기 없어도 무조건 다 대칭과 평형이다.
대칭 평형이다 존재합니다. 대칭 삼상교류입니다. 삼상교류 중에 대칭 깔끔하게 밸런스가 맞는 이쁜 놈들이다 이런 거예요. 대칭 조건 말씀드렸습니다. 네, 각각의 벡터 합이 제로다라는 거. 줄다리기 생각하시면 된다. 줄다리기 이렇게 땡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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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크기와 각도가 이쁘게 맞으면 땡겨도 가운데는 안 움직인다 이런 거죠. 평형 대칭이고요. 그게 요 그림이 아까 그랬던 게 A라는 전압, B라는 전압, C라는 전압이 있고요. 얘네가 크기 다 똑같고요. 그다음에 각도가 다 120도씩 틀어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 V, 각도 0도 써 있죠. 이게 페이저 표현이에요. 페이저 표현. 전압의 크기, 그다음에 전압의 위상 0도. 얘는 마이너스 120도, 얘는 마이너스 240도 이렇게 돼 있죠. 참고로 어차피 원이기 때문에 0도, 120도, 240도 이렇게 쓰나 0도, 마이너스 120도, 플러스 120도 이렇게 쓰나 똑같은 거죠. 어차피 원으로 회전하는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거잖아요. 결국에 120도씩 차이가 나니까. 됐고요. 그다음에 요거 이제 자세하게 벡터도로 설명한 겁니다. 근데 요건 기사급에서 할 거라서요. 우리는 그냥 교재에서 교재 편집하면서 친절하게 여러 가지를 설명을 많이 했구나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목숨 걸 필요 없어요. 그다음 벡터의 회전 연산자 A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기사급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기능사 입장에서는 특히 처음 하는 분 입장에서는 할 필요 있다 없다? 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할 필요 없어요. 설명을 한번 하고 갈게요. 뭐냐면 어떤 벡터, 여기 벡터라 그랬죠? 각각의 벡터를 회전시키는 어떤 기호를 만들겠다. 벡터를 회전하세요라는 기호예요. 그래서 얘를 그냥 A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벡터에다가 A를 한번 곱하면 무슨 뜻이냐면 요 벡터의 위상을 120도 돌리세요라는 얘기예요. 120도, 120도, 120도 이렇게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A 0제곱, A의 1제곱, A를 곱했죠? 그럼 120도 제껴졌죠? 그 다음 A를 한 번 더 곱했어요. A 제곱 됐죠? 120도 제껴졌죠? 그 다음 A를 한 번 더 곱하니까 A의 세제곱이 되는데 120, 360도를 돌아오면 제자리죠? 그래서 A의 세제곱이 곧 A의 제로와 같다라는 식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기사급이에요. 알 필요 없어요. 물론 나는 수학과 이런 증명에 흥미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해보세요. 나름 재미있습니다. 필수 예제 문제 갑시다. 뭐 한 것도 없지만 문제 갑시다. 대칭, 삼상, 교류에서 핵심 용어 챙깁시다. 삼상 교류고요. 특별히 대칭이라 그랬어요. 근데 기능사에서는 싹 다 대칭이라 그랬습니다. 삼상 교류에서 순식값의 벡터 합은 순식값의 벡터 합이라 그랬어요. 무슨 값이라 그랬는데 어차피 삼상이라 봤자 A상, 그다음에 B상, C상 얘밖에 없죠. 뭐 전압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전압이나 전류나 다 벡터 표현으로 챙겨주고 얘네를 다 합치면 뭐가 나온다? 합쳐주면 벡터 합은 순수하게 빵 제로가 나옵니다. 됐죠? 대칭이라는 게 뭐였다? 줄다리기였어요. 밸런스가 맞는 거라 그랬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삼상 교류 결선법을 가도록 합시다. 실질적으로는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여기에서 대부분의 삼상 교류 문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첫 번째 핵심 용어부터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책에는 따로 언급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일부러 한 장 만든 거예요. 첫 번째 결선법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보기 전에 일단 그림 먼저 한번 제가 보고 화두를 던져 드릴게요.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교류 전원이라는 표시거든요. 이게 교류 전원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얘는 전압원 VT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어떤 부하 저항 R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교류를 배웠으니까 좀 있어 보이게 그냥 임피던스 이렇게 쓰겠습니다. 괜찮죠? 그림은 저항인데 어쨌든 그냥 부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는 전원이 하나고요. 부하도 하나죠. 전원 하나, 부하 하나. 그럼 이렇게 해서 회로를 연결할 수 있다 없다? 회로를 이렇게 연결을 해버릴 수 있겠다. 맞나요? 이런 회로를 뭐라 부르게? 이런 회로? 얘는 교류 회로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요. 얘는 지금 여기 지금 발전기죠. 다시 말하면 교류 파동이 하나인 거죠. 파동이 하나다 해서 얘를 엄밀히 말하면 단상 교류 회로예요. 얘는 단상. 상이 호단, 상이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이를 단상 교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만난 모든 회로가 다 뭐예요? 다 단상이에요. 다 단상. 됐죠? 삼상만 특별하게 따로 떼서 얘기를 하는 거고. 됐죠? 이게 단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울 건 단상이 아니라 삼상이죠. 삼상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상이라는 건 이게 발전기 하나의 파동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상이라는 건 그래서 발전기 이 파동을 하나의 파동을 얘기하지만 파동을 만들어내는 그 발전기 하나를 얘기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럼 따라 삼상이니까 발전기가 몇 개 있다. 파동이 몇 개 있다. 3개 있다는 얘기예요. 3개. 그러면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볼게요. 그러면 삼상이라는 건요 발전기 몇 개 있는 거야? 발전기 세대가 있어요. 그다음 부하가 여기 있어요. 부하가 여기 하나 있죠, 그죠? 그럼 질문. 삼상 교류를 쓴다는 건 발전기 세대를 통해서 얘를 쓴다는 건데, 그죠? 부하 연결한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연결하실 거예요? 이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부하 입장에서는 그 다리가 몇 개 필요해요? 전기를 받아올 수 있는 더듬이가 들어오는 쪽 하나, 나가는 쪽 하나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죠. 더듬이가 2개밖에 없죠, 그죠? 근데 삼상이니까 발전기의 더듬이는 총 몇 개예요? 들어가는 거 3개, 나가는 거 3개에서 총 발전기도 더듬이 몇 개? 6개인 거예요, 6개. 그러면 이 6개의 선을 어떻게 여기다가 연결하실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 거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가끔 이걸 선생님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시는데 이렇게 연결해 버리는 순간 얘는 단상이랑 똑같은 거죠.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해답이 아닙니다. 다시 질문 이거예요. 삼상 교류를 쓸 건데 삼상이라는 건 발전기가 세대라 그랬어요. 발전기 세대를 부하에 연결하려 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긴다? 부하는 다리가 더듬이가 2개밖에 없는데 발전기는 더듬이가 6개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연결할 거냐 이거예요. 됐죠? 그래서 결선법 해결책을 냅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발전기만 세대만 쓰지 말고 어쨌든 다리 더듬이 수가 맞아야 딱 결합이 될 거 아니에요. 발전기만 세대 쓰지 말고 부하도 3개를 같이 놓고서 쓰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발전기 더듬이 6개, 부하 쪽 더듬이 6개에서 총 6개 6개 딱 이쁘게 결합이 되겠죠. 됐죠? 근데 그럼 어떻게 결합하실 거예요? 결합을? 그냥 얘도 그냥 생으로 이렇게 해버린다? 그럼 단상회로만 3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삼상 교류에서는 특별히 뭘 활용하냐면 결선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결선법. 우리가 발전기를 상이 여러 개가 되니까 발전기도 여러 개, 부하도 여러 개예요. 근데 연결하는 걸 그냥 연결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방법으로 따로 만들어서 연결해야 되는구나. 이게 결선법입니다. 결선법의 개요 설명드렸어요. 가볼게요. 그 다음 중요한 용어 갑니다. 상과 선의 개념이 있고요. 요거는 거의 별표 3개입니다. 삼상을 들어가는데 삼상 교류에서 이 개념 먼저 못 잡고 개념이 안 잡혀 있다면 아무 문제도 풀 수 없습니다. 갑니다. 상과 선의 개념이 있어요. 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전기 한 대 혹은 개별 부하라고 하고요. 혹은 교류파동 하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이라는 건 발전기 한 대를 기준으로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상이라는 용어 그래요. 혹은 개별 부하, 요거 부하 하나, 요것도 하나의 상으로 칠 겁니다. 그럼 상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삼상교류에서는 이런 용어가 등장합니다. 상전압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상전류라는 용어가 있어요. 뭐다? 확인해 볼게요. 전압은 전압인데 어디에 작용하는 거? 발전기 한 대가 뽑아내는 전압 혹은 부하 하나가 받는 전압. 이게 상전압입니다. 그 다음에 발전기 한 대가 뽑아내는 전류, 상전류. 됐죠? 그 다음에 부하 하나가 받는 전류, 상전류. 같은 얘기입니다. 상은 영어로 페이지라고 쓴다 했고요. 페이지. 그래서 앞글자 P자를 따가지고요. 상전압, VP, 그다음에 상전류, IP 이렇게 쓸 겁니다. 페이지의 P자입니다. 이게 상의 개념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선. 요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미리 말씀드리면 선과 선 사이에 작용하는 값이다. 이게 선입니다. 선. 선과 선 사이예요. 다시 그럼 첫 번째 전압인데 전압이 어디에 작용해요? 선과 선 사이에 작용한다 해서 이를 선간 전압이라고 합니다. 가끔 이거를 이렇게 선 전압이라고 쓰시는 분이 있는데 이건 틀린 말입니다. 선 전압은 선간 전압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선과 선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다. 이게 선간 전압이에요. 그다음 마찬가지 선과 선 사이 엄밀히 말하면 선 사이를 이렇게 관통하는 전류를 선전류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죠? 여기 선이에요. 선은 영어로 라인이니까요. 라인이니까 앞 글자 L을 따가지고요. 얘는 선간전압 VL, 선전류 IL 이런 식으로 첨자 L을 사용해서 표현해 줍니다. 이게 선입니다. 지금은 선과 선 사이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하나 더. 앞으로 삼상 교류에서요. 특별한 얘기 없이 그냥 전압, 전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모두 다 선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삼상 교류에서 특별한 얘기 없이 전압 3000V, 전류 200A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다 뭐다? 다 이 선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간전압 3000V, 선전류 200A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랑 같은 표현이에요. 반드시 이해하시고요. 딱 하나 예외가 있는데요. 부하에 작용하는 전압이 얼마다, 부하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다라고 했을 때 그때만 상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기출문제 풀이하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상이라는 개념과 선이라는 개념이 있다. 삼상교류에서는 따라서 전압이 몇 가지? 전압이 상전압과 선간전압 두 가지고요. 상전류와 선전류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핵심 내용 정리한 거예요. 가보겠습니다. 결선법이란 말 자체가 선을 연결한다, 선을 맺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삼상교류에서 교류에서 쓰이는 대표적인 결선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성형결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성형이라는 말은 뭐냐면 얘가 별성자고 모양 형자예요. 그러니까 별, 스타. 그래서 뭐라 했다? 스타 결선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좀 더 엄밀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정확하게 말하면 교류에는 단상 교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단상이 아닌 다상 교류가 있어요. 단상 교류는 뭐예요? 우리가 봤던 대표적인 건전지 하나에 부하 연결한 거 했죠? 상이라는 게 뭐였으니까 발전기 한 대 혹은 전원 한 대, 파동 한 대 요거였으니까 얘는 파동이 하나인, 전원이 하나인 이런 게 단상인 거죠. 그렇죠? 그다음 단상이 아니라 이제 발전기가 여러 대 있는 거를 뭐라고 한다? 이걸 다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다상은 상이 2개, 3개, 4개, 10개, 12개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연구되고 많이 쓰이는 게 뭐기 때문에 삼상이기 때문에 우리 기능사에서는 특별한 얘기 없이 삼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다상이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삼상인 겁니다. 오케이. 다시 갈게요. 엄밀히 말하면 성형결선은요 다상 교류의 결선법 중 하나고요. 그 중에 얘가 특별히 발전기가 세대 삼상일 때는 특별히 뭐라고 하느냐 Y결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Y결선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시험 문제에 성형결선, 성상결선, 스타결선 이렇게 쓰여 있더라도 삼상인 경우는 우리는 Y결선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갑니다. Y결선 각상의 마이너스 단자를 한 점으로 연결하는 방식. 얘가 Y결선입니다. 좀 더 설명해 볼게요. 발전기가 세 대가 있어요. 발전기가 있어요. 그다음에 Y결선은 뭐냐면요. 발전기에 분명히 마이너스 선이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선, 그다음 플러스 선이 있겠죠. Y결선은요. 요 마이너스 선끼리 한 점으로 쫙 묶어버리는 방식이에요. 이게 Y결선, 성형결선의 개념입니다. 다시 각상에 각 발전기에 마이너스 단자를 한 점으로 이렇게 묶어버릴 겁니다. 그게 요 모양이에요. 그게 보이시나요? 발전기 세 대 있죠? 거기에 마이너스를 한쪽으로 이렇게 쫙 연결해 버렸죠? 이게 무슨 결선이다? 이게 Y결선이다. 여러분 요 모양을 보고 마이너스끼리 한 점으로 묶었네? 얘는 Y결선이구나 라고 파악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했더니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플러스 쪽 전기 선 하나 이렇게 되죠? 선이 3개가 나가는 거예요. 선이 3개. 그렇죠? 삼상교류의 결선은 선이 밖으로 3개가 나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반대편에 부하도 마찬가지로 부하도 이런 식으로 3개를 이렇게 연결해 줄 거예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하도 이렇게 3개 연결합니다. 그럼 부하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면 부하도 더듬이 3개, 발전기도 더듬이 3개니까 딱 매칭이 되겠죠. 이게 삼상 결선 방식이에요. 그 중에서 Y결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옆에 이제 벡터도가 나와 있는데 요거 증명을 해석하는 건 기사급에서 하는 겁니다. 물론 기사급에서 요거 이렇게 벡터도를 증명을 해라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거기서는 안 나오고 그냥 증명용으로 적어놓은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증명보다는 밑에 있는 핵심 내용을 가져가는데 집중하겠습니다. 2번에 여기 식 있죠? 요 3가지 식이 실질적으로 기능사 삼상 교류에서 핵심이 되는 식이에요. 가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보니까 VL이 있고 VP가 있네요. 다시 VL이 뭐였게요? L, 영어로 라인. 그래서 얘를 선간전압이라고 합니다. Y결선에서는요, 선간전압과 상전압 사이를 비교할 거예요. 마찬가지 선전류와 상전류도 비교할 겁니다. 전압은 전압끼리 비교, 그다음에 전류는 전류끼리 비교, 선과 상 이거 비교할 겁니다. 이 구조를 잘 기억하고 갑시다. 결론 먼저 가겠습니다. 첫 번째, Y결선에서요. 첫 번째, 선 전류와 상 전류는 차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냥 이퀄이에요. 그냥 제가 여기 각도가 0도라는 거는 제가 그냥 추가로 집어넣은 겁니다. 얘도 0도예요. 얘랑 얘는 선전류와 상전류는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없다. 아주 중요한 내용. 그다음 실질적으로 문제가 나오는 건 여기다. 이거 해석해 볼게요. 어때요? 선간전압은 다음과 같습니다. 뭐랑 같냐면요. 첫 번째, 상전압의 크기의 몇 배를 한 거? 몇 배? 상전압보다 루트 3배 크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각도, 페이저 표현이 각도하고 30도 써있죠? 위상 써있죠? 네. 다시 Y결선에서 선간전압의 위상은 상전압보다 30도 빠릅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Y결선의 특징이에요. Y결선에서 선간전압은 상전압보다 루트 3배 크고요. 각도는 30도 빠릅니다. 위상은 30도 빠릅니다.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모르면 3장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벡터도가 있긴 해요. 얘가 지금 상전압이고요. 네, 상전압 VA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요 놈이 선간전압 VAB예요. 네, 선간이니까 A선과 B선 사이의 전압이다. 그 뜻이에요. 크기 보세요. 얘가 더 사이즈가 더 크죠? VA보다. 그다음에 위상이 어때요? 얘가 더 30도 더 앞서 있죠. 이렇게. 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Y결선의 특징입니다. 참고 하나 할게요. 참고. 네, 우리가 상용으로 쓰는 대한민국의 옆에 보시는 코드이죠. 코드 콘센트. 거기에 전압이 얼마게요? 그게 220V거든요. 네, 근데 그건 다 상이고요. 여기에 루트 3배를 곱해주면 얘가 380이 나오는데 보통 전동기를 돌릴 때 쓰는 전압이에요. 380V, 220, 380. 요건 좀 그냥 실무 차원에서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험엔 딱히 그렇고요. 그다음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 보니까 여기 P라고 써 있죠. P라는 건 전력이에요. 전력인데 타이틀 정확하게 볼게요. 우리는 지금 삼상교류하고 있으니까 삼상교류 전력이란 얘기예요. 삼상교류 전력. 지난 시간에 교류 전력 잘 공부하고 오셨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시면 지금이라도 멈추시고 거기를 공부하고 다시 오셔야 돼요. 삼상교류 전력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애초에 삼상이라는 게 무슨 뜻이었어요? 상이 몇 개가 있다? 3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단상 그렸을 때 여기서 나오는 전력이 얘가 단상이고 여기 생긴 전력이 단상 전력이죠. 그럼 삼상 전력 어떤 의미겠어요? 요 단상 전력이 몇 개 있다? 3개 있는 거죠. 식으로 확인해 볼게요. 여기 VP 상전압이고요. 상전류입니다. 상이라는 건 부하 하나에 걸린다는 얘기예요. 요게 상전력인데 그 전력이 몇 개 있다? 3개 있다. 왜요? 삼상이니까. 식 정확하죠. 이게 바로 삼상 전력의 정의식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VP, IP 상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상전압, 상전류. 근데 위의 식에 의하면 얘는 뭐예요? 상전압과 선간전압, 그다음에 상전류와 선전류 요 사이의 관계를 얘기한 거죠. 그럼 따라서 VP를 어떻게 하면 IL로 바꿀 수 있고 IP도 마찬가지 IL로 바꿀 수가 있겠죠. 계산 한번 거치면요. 그 계산을 거치니까 어떻게 되더라? VP, IP 상으로 표현된 걸 선으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앞에 개수가 얼마로 바뀌었어요? 3에서 루트 3으로 바뀌었죠. 우리는 이 식을 정확하게 다 외우고 갈 겁니다. 여기 2번 항목에 있는 내용은요. 어떤 것도 버릴 게 없습니다. 완벽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됐죠? 다시 갑니다. 다시 삼상교류에서 첫 번째 성형결선이라는 게 있어요. 삼상인 경우에는 특별히 Y결선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Y결선의 특징이 뭐였다? 각상의 마이너스 단자, 발전기의 마이너스 단자를 한 점으로 묶어버린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얘가 Y 모양이잖아요. 이거 싹 뒤집어버리면 Y자 나오죠? 성형결선 이렇게 얘기하고요. Y결선의 특징이 뭐다? 선간전압과 상전압 사이에 관계가 있더라. 그다음에 선전류와 상전류 사이에도 관계가 있더라. 요거죠. 쉬운 거부터 전류는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똑같아요.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대신 전압은 어떻다? 상전압이 있고요. 상전압을 루트 3배 크기를 뻥튀기 시키고 위상을 30도 당겨주니까 그게 뭐랑 같아진다? 선간전압이랑 같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전력 나왔어요. 전력. 네. 상으로 표현했을 때 단상 전력이 3개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상 전력이 3개 있다. 혹은 선으로 표현합니다. 선으로 표현한 전력 앞에는 뭐가 붙는다? 3이 아니라 루트 3이 붙는다. 요거 잘 기억하시고 요 식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세 번째 제가 일반 부하 설비를 썼는데 Y결선은 일반 부하 설비에 자주 쓰인다 이런 뜻이에요. 뭐 그냥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씩 한번 체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게 첫 번째 성형결선, Y결선 요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환상결선이라는 게 있어요. 환상. 여기 환상이라는 게 뭐 이렇게 뭐 판타지 뭐 그런 게 아니라 고리 환자예요. 고리 모양으로 생긴 결선이 돼요. 그래서 제가 링이라 썼죠. 링 반지 모양 고리 이렇게 된 거고요. 얘가 삼상인 경우에는요 발전기 세대죠. 환상결선은 뭐냐면요 요거예요. 각 단자를 고리 모양으로 연결한 것. 제가 추격하다 보니까 애매하게 쓴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발전기가 있고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그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돼 있죠. 환상결선은 뭐냐면요. 꼬리에 꼬리를 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문다 혹은 삥 돌아서 돌아온다 요겁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선 연결하고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연결하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연결합니다. 그럼 따라서 어떻게 돼요?
발전기 한 점에서 출발해서 쭉쭉 타고 다시 이 점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죠. 이게 환상결선이에요. 왜? 고리, 링이라는 게 원이잖아요. 원. 쭉 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마찬가지. 쭉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걸 환상결선이라고 합니다. 다만 삼상인 경우에 발전기 세대인데 이렇게 묶으니까 뭐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졌죠? 삼각형 모양 그리스 문자 같은 거 델타를 써서 얘를 델타결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삼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 델타결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림으로 확인해 볼게요. 요게 델타결선이에요. 이게 여기 보시면 발전기 세대 있죠? 어떻게 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된다?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혹은 여기 이제 3상이 아니라 5상, 6상에서 발전기가 더 늘면 얘가 점점 동그란 모양으로 갈 겁니다. 반지 모양. 그래서 얘를 환상결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선 묶고요. 여기서 선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더듬이 3개를 뽑을 겁니다. 그래서 얘도 선이 3개가 가서 부하 쪽에 연결될 거예요. 부하 쪽도 델타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전원 발전기를 델타로 묶었다 그래서 부하는 꼭 델타로 묶어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발전기를 델타로 묶고 부하는 Y로 묶어도 됩니다. 가능해요. 맞아 볼게요. 이렇게 선 하나, 이렇게 선 하나, 이렇게 선 하나 해주시면 부하 쪽도 묶어서 더듬이 3개, 발전기도 묶어서 더듬이 3개죠. 딱 정확하게 매치가 돼서 이게 삼상 교류 전원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옆에 벡터도가 있고요. 마찬가지 요거는 기사급에서 하는 거다. 우리는 교재에 많은 내용을 여러 내용을 쓰고자 넣은 겁니다. 증명 사실 차분히 따라가면 가능하긴 해요. 굳이 지금은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 이것도 2번 여기서도 델타 결선에서도 선과 상의 요 비율, 요 관계를 잘 따지셔야 됩니다. 갑니다. 첫 번째. 아까는 Y 결선이었고 이번엔 델타 결선이에요. 델타 결선 보니까 첫 번째 요거 익숙해요. 어때요? VL 선간전압은 상전압과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같다는 얘기예요. 위상이 일부러 0도라는 거는 위상차가 안 난다 이런 얘기예요. 위상차도 안 나고요. 크기도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네 둘은 같은 거란 말입니다. 됐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얘가 중요하죠. 이러면. 그럼 IL은 얘는 뭐다? IL 라인이라 그랬으니까 선전류죠. 선전류와 IP 상전류 사이의 관계입니다. 항상 크기와 위상 두 가지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선전류의 크기는요. 상전류의 루트 300 크기를 뻥튀기 준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질문. 선전류가 큰 거예요? 상전류가 큰 거예요? 크기가? IL은 루트 3 IP래요. 그럼 무슨 뜻? 얘는 상전류가 요만해요. 요 상전류를 루트 3배 뻥튀기를 시켜줘야 얘가 IL 정정 상전류를 뻥튀기 시켜야 그게 선전류랑 같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얘는 선전류가 더 큰 겁니다. 값이 커요. 그다음 이번에 위상 볼게요. 선전류의 위상을 0도라고 했을 때 상전류는요 그걸 마이너스 30도 한 거와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때요 얘는? 상전류의 위상을 30도만큼 마이너스 30만큼 딱 당겨줘야 밀어내야 그래야 선전류와 위상이 같다라는 얘기니까 얘는 상전류의 위상이 더 빠른 겁니다. 여기 벡터도를 보시면 바로 나와 있어요. 여기 상전류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얘가 선전류, 얘가 선전류. 크기 어때요? 상전류보다 선전류가 더 크죠? 몇 배 크다? 루트 3배 크다. 그다음에 위상은 어때요? 위상은 얘가 더 빠르고 얘가 늦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원에서 회전 방향을 잡을 때는요 반시계 방향을 기준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빠른 거, 얘가 느린 거예요. 얼만큼? 30도만큼. 그렇죠? 네, 요거 제가 했습니다. 선전류와 상전류의 위상관계 설명하시오. 아주 중요한 연습입니다. 요거는 어디서 할 거냐면 아까 전에 했던 Y결선이죠. Y결선. Y결선도 여러분이 선전류와 상전류 위상 설명해야 되고요. 선간전압과 상전압의 크기와 위상 설명하셔야 돼요. 마찬가지 델타도요. 선간전압과 상전압의 크기와 위상 설명하시고 그다음에 선전류와 상전류 크기와 위상 설명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찬가지 아래를 보니까 P가 나와 있네요. 똑같이 전력 나와 있네요. 전력 확인해 볼게요. 아까는 Y결선, 이번엔 델타 결선이에요. 근데 식을 보니까 아까 봤던 Y결선의 식과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아하, 따라서 Y결선이든 델타 결선이든 전력을 계산하는 식은 무조건 요걸로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적을게요. 삼상 교류 전력입니다. 삼상 교류 전력은 어떻게 한다? 일단 첫 번째 상기준으로 갈게요. 상기준. 상이니까 VP 곱하기 IP 이렇게 쓸 거예요. 항상 전력은 전압과 전력 곱한 거니까 이렇게 쓸 거예요. 상기준. 근데 삼상이라는 건 요 상이 몇 개 들어있다? 3개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라고요.
상이 3개 들어있다 해서 3VP, IP 요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선으로 바꿔봅니다. VL과 IL로 바꿔 쓰겠습니다. 그럼 요 앞에는 뭐가 들어간다? 계산해보면 얘는 루트 3이 들어가는 겁니다. 같은 거고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원래 이렇게 왜 이렇게 되는지 그 증명하는 과정이 있어요. 어렵지도 않지만 저희는 이렇게 어쨌든 압축할 거니까 시간상 생략하도록 할게요.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참고 지난 시간에 교류 전력을 배웠으면 교류 전력은 총 3종류가 있다고 배웠을 거거든요. 3가지 다 기억나시나요? 교류 전력 3가지. 첫 번째가 피상 전력이고요. 두 번째가 유효 전력이고요. 세 번째가 무효 전력이거든요. 네. 각각의 단위 다 기억나세요? 단위. 피상 전력의 단위 볼트 암페어, 유효 전력의 단위 와트, 무효 전력의 단위 볼트 암페어 리액티브 바 요겁니다. 요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참고 여기 있는 논문요 쭉 보니까 단위가 뭐가 나왔어요? 킬로 볼트 암페어. 킬로는 뭐 숫자니까 무시하고 볼트 암페어죠. 따라서 얘는 정확하게 말하면 3상 교류 피상 전력이죠. 피상 전력. 그럼 얘를 여기에다가 만약에 3 VP, IP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얘는 뭐가 되게 해요? 질문. 얘는 뭐가 되게 해요? 네. VP, IP 얘는 상끼리 곱했다 해서 얘는 피상 전력이죠. 피상 전력에다가 뭘 곱했어요? 2라는 비율 코사인 세타 역류를 곱했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얘는 유효 전력이에요. 따라서 앞에 3상이니까 따라서 풀 타이틀은 3상 교류 유효 전력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과 지금 배운 내용을 섞어서 같이 엮어서 이해하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따로 쓰지는 않은 겁니다. 요거 이해됩니까? 그럼 여러분은 3상 교류 무효 전력도 표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 안 되시면 잠깐 정지하고 다시 갔다가 오셔야 돼요. 세 번째, 제3고조파 억제라고 돼 있어요. 델타 결선의 특징이거든요. 델타 결선의 특징, 3고조파를 억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그런 거보다 그냥 추가로 넣은 거니까요. 지금 목숨 걸 필요는 없겠다.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델타 결선은 이렇게 생긴 거고 거기에 특성이다. 그렇죠? 선과 상을 비교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선과 상을 비교했다. 됐죠?